왜 이렇게 조금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나는 왜 좀 작아질까?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,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콩고물 얻어먹을 일도 없는데, 저 사람이 나한테 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좀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고 그러는 걸까? 이제 늘 우리 부모님들 주변엔 부모님들의 자식보다 잘난 자식들이 늘 있어요. 부모님들의 의도는 내 자식을 기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, 내 친구 자식도 이렇게 잘하는데 걔하고 너 또래인데 네가 못하는 거, 내 자식인데 네가 못할 리가 없잖아. 네가 노력을 안 해서 못하는 거잖아. 노력 좀 해봐라는, 사실 채찍질이지만 받는 아이에게는 이게 주눅이 드는 거거든요. 내가 못한다고 질타받고 있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이런 게, 이게 바로 다 습관입니다. 이게 전부 습관이 되는 거예요. 우리한테 그냥 질이 드는 거거든요. 그래 살면서 이 심리적인 반응도 다 습관적으로 나온대요. 나보다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, 괜히 기가 죽는 거예요. 이 기가 왜 죽냐면요,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너는 쟤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못했어? 그러는 순간 나 이제 혼나고 있는 거거든요. 내가 누구보다 뭐를 못하고 있다는 건, 내가 이제부터 잘해서 저 사람만큼 잘해야 되겠다고 내가 으쌰를 하는 게 아니라, 지금 못하고 있다고 질타받고 있는 이 경험이 축적되고 누적돼서 나는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이라도 처지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쪼그라드는 겁니다. 나는 그 순간에 내 잠재의식에서 난 혼나고 있는 거예요. 기가 죽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, 감정도 습관이거든요. 그래서 작아진다고 합니다. 이건 무슨 얘기냐면, 습관이 됐다는 건 뭐죠? 버릇이 된 거거든요. 버릇은 고치면 됩니다. 물론 쉽진 않아요. 지금까지 들어왔던 버릇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, 이건 대신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기 때문에, 이건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.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문득문득 이제 그럴 때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살다가 뭐 흔히 그러죠, 건물주, 뭐 정치인, 아니면 아주 유명한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뭐 동석이 되거나 했을 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기죽을 이유는 없거든요. 그것도 그 사람의 직업이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치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이 건물이 많아서 몇백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 한 공간에 있게 됐어요. 그랬다고 치면, 아니 본인이 건물주에서 몇천억이 있어도 자기가 몇천억이 있어서 그 사람이 풍족하게 사는 거잖아요. 그 사람이 몇천억이 있기 때문에 몇억 몇천만 원밖에 없는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. 아니면 이 사람이 몇천억이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재산이 나한테 넘어오지 않잖아요.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줄까요? 안 줘요. 그런데 우리는 괜히 기가 죽는다는 거죠.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, 그리고 혹시라도 함께 어떤 공동 작업을 하게 됐을 때,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,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능력자라고 자기 스스로 내 마음에서 결론을 내리고 나면 이 사람에게 끌려다니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. 이건 내 마음에서입니다.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 이미 약자가 되는 거예요. 이건 내가 스스로 그러는 겁니다.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미 어린 시절부터 든 나의 습관이, 그러니까 악기 하나 다룰 줄 아는 사람들 보니까 근사해 보이는데 나도 악기 하나 배워볼까 하고 뭐 인터넷으로 해서 동호회가 있어서 가입을 해서 모임에 딱 갔습니다. 가서 기타를 배우기로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자기는 건물도 있고 재산이 많아요. 그리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대요. 그래서 능력자네.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사는 조건이거든요. 그리고 기타를 배우면 됩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그 을의 입장으로 간다는 거죠.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대요.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. 이 복종이라는 건 설설 기고 막 이런다는 게 아니라, 소소한 잡담일지라도 뭐 연예인 얘기 나왔을 때요. 누구나 다 할 만한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요? 제가 잘 몰라서
이미자는 다 아시죠? 이미자 얘기를 한다고 칠까요? 그랬을 때 이제 그러는 거죠. 아, 이미자가 요번에 콘서트 하러 나왔는데 머리를 묶어 나왔더라고. 근데 그 사람 카트머리 하면 예쁠 것 같지 않아 하고 막 이제 얘기를 했다고 쳐요. 쳤는데 그 건물도 많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온 그 아주 내가 봤을 때 너무 능력자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 능력자인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. 저 사람은 올림머리를 해서 쪽머리를 해야 근사해 보이고 그 트로트라는 노래에도 맞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분명히 이미자라는 사람이 카트머리를 했을 때 상큼하고 영해 보이고 훨씬 세련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했는데 이 사람이 쪽머리에다가 한복 입었을 때 멋져 보일 거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. 안 했는데 내가 심리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가 내 마음에서 그 기가 꺾여 있으면 이런 아무것도 아닌 대화에서조차 여기서는 내가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왜 못해요?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대화에서조차 그 사람이 이미자는 한복에다가 쪽지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 훨씬 이미자답죠 라고 얘기를 딱 하면 반론을 대체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대화를 리딩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왜 트롯은 꼭 이렇게 꼰대같이 입어야 되는데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도 내가 그 반론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. 해도 되거든요. 아니 왜 트롯이라고 꼭 그렇게 입어야 됩니까라고 얘기를 내 친구라면 하는데 내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이 얘기는요, 내 마음에서 내가 비굴해진 거잖아요. 근데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. 왜냐면요,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로 만난 게 아니거든요.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 사람이 아니에요. 쉬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면요, 우리는 같이 기타를 배우려고 만나지 않았습니까? 내가 이 사람 기죽일 수 있어요. 뭐냐면 내가 집에 와서 죽어라 연습하면 돼요.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이 사람보다 훨씬 기타를 잘 쳐버리면요, 우리는 기타를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타 실력이 최고인 거예요.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. 이 사람이 몇 천억 몇 조가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그거는 이 모임에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. 우리는 기타라는 목적 하나로 만났고 이 안에서는 동등하거든요.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.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죠. 내가 이미 이거는 내가 정하는 서열이라는 거예요. 내가 내 마음 안에서.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? 농경을 중심으로 대가족 문화를 이루고 살았던 민족에게만 있는 문화라고 하긴 해요. 그래서 콩고물이라고 해서 집안에 누군가가 잘 됐을 때 그 친인척이 정말 떡이라도 한 접시 얻어먹는 그런 문화가 아주 너무 당연한 것. 그래서 사촌이 잘 됐을 마을에 누구 하나가 잘 되면 우리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국밥을 쫙 돌리고 떡도 다 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우리는 그 떡 얻어먹는 걸 빚진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. 저 집에서 오늘 떡을 줬으니까 내가 이제 이 떡을 다음에 꼭 갚아야지라는 생각 하나요?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이 콩고물이거든요. 이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. 근데 그 문화의 잔재라는 거예요. 근데 요즘 세대에는 그거 없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서 콩고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. 그런데 이 피 속에 그 문화는 남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런 동호회에서 정말 이 잘난 사람을 만났어요. 재산이 몇백억이고 스카이를 나오고.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이 사람은 나한테 떡 줄 생각이 없어요. 내가 이성적으로는 그게 아닌 줄 아는데 내 잠재의식에 그 옛날에 그 뿌리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. 이 얘기는 결국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. 나를 사랑 안 하니까 기대하죠.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나를 아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니까 내 이 잠재의식에 끌려다니는 거예요. 내 본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. 태생적 본능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면요, 태생적 본능은 좀 비굴할 수 있습니다. 이건 동물적 본능이니까요. 이 동물적 본능은 뭐죠? 강자할 때는 가서 약하게 비비고 약자는 짓밟는 게 동물적 본능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성을 가지고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 거, 모든 생명체가 귀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? 나를 사랑하는 건 그거거든요.
내가 귀한 만큼 상대도 귀한 줄 아는 것.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잘나도 나와 평등하다는 걸 내 스스로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럴 때 내가 이 사람한테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당당해져라. 긍정적 당당함입니다. 당당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냉정한 사람 아니야? 라고 생각하지만요. 아니에요. 내가 당당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. 그건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쓴다는 건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고 내가 멋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.